안녕하십니까. 해당 논문으로 발표를 진행할 순천향대학교 AI 빅데이터학과 학사과정인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목차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연구에서는 주식 종가와 같은 복잡한 시계열 데이터에서 유효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초기에는 시계열 데이터의 타임 도메인 정보만을 분석해서 금융 분야에 있어서 주식 종가 예측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타임 도메인 정보뿐만 아니라 프리퀀시 도메인 정보를 활용해서 복잡한 시계열 데이터의 패턴을 포착하는 방법을 시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프리의 변환이라는 방법은 신호의 주파수 영역을 초래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프레이 변화는 주식 가격 데이터와 같은 비정상 신호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고, 해당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비정상적인 신호가 가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웨이블리 변환이라는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시계열 데이터의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호 처리와 딥러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방법으로는 자기 상관 오류나 신호 처리 방법과 신경망 훈련 사이에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거나 서로 다른 중요도를 가진 서브 시계열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주가 데이터의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모델링하고 예측 결과에서 자기 상관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 다중 레벨 웨이블리 분해 상호작용 네트워크, 줄여서 MWDI-NET 이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블록으로 구성됩니다. 다중 스케일 웨이블리 분해 사교작용 블록이라는 MWDI 블록, 그리고 홀 이동 평균 블록이라는 HAMA 블록, 그리고 퓨전 DIF 블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해당 모델을 통해서 주가 예측을 위한 종단 간의 다중 레벨 웨이블리 분해 사교작용 네트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MODWT 최대 중첩 이산 웨이블리 변환을 딥러닝 네트워크에 통합해서 서브 시계열 간의 관계 및 중요도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상관 오류가 모델 성능을 저해할 수 있음을 고려해서 비선형 딥러닝 기반의 차분 모듈을 설계해서 자기 상관 오류를 보정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데이터의 시간 및 주파수 영역 정보를 모두 활용하고 자기 상관 오류를 보정해서 예측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존 시간 주파수 영역 정보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련 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딥러닝 모델의 경우에는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입력 특징과 예측 대상 간의 비선형 관계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주식시장 예측 연구에서 선형 모델이나 기존 기계학습 모델보다 많이 사용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RNN과 그 변형 모델인 LSTM, GRU 등은 비선형성과 장기 의존성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입자 필터링 알고리즘을 RNN에 도입해서 RNN의 잠재 상태 분포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접근법으로 소개된 어텐션 기반의 모델은 과거의 히든 스테이트가 향후 예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학습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TCN이 CNN의 팽창 합성곳, Delighted Convolution 이나 잔차 연결 등의 기법을 도입하여 RNN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임으로써 슈킨스 모델링 과제에서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딥러닝 모델들은 시간 영역, 타임 도메인 분석 방법에 속하며 데이터에 내재된 주파수 영역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복잡한 시계열 데이터에서 더 많은 정보를 수출하기 위해서 주파수 영역 정보와 딥러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주가 예측 성능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계열 주파수 분석 방법으로는
EMD, 경험적 모드 분해나 보안적 집합 경험적 모드 분해라고 하는 CEMD가 있습니다. 해당 기법은 주가 데이터를 내재 모드 함수 IMF와 잔차로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변분 모드 분해인 VMD는 EMD 및 CEMD보다 모델 모드 혼합과 경계 효과, 엔드 이펙트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기법입니다. VMD를 사용하면 복잡한 주가 시계열 데이터를 여러 개의 비교적인 부드럽고 안정적인 하위 시계열로 분해할 수 있고 각 하위 시계열을 개별적으로 LSTM을 통해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논문에서 사용된 웨이블리 변화는 신호의 시간이나 주파수 분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의사결정자는 특정 시점에서 시계열 데이터를 다양한 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웨이블리 변화는 다른 주가 예측 연구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서도 논문에서 소개된 모델은 HRNN과 MLSTM입니다. HRNN은 일반적인 RNN과 달리 여러 계층의 RNN을 쌓아 올려서 데이터의 다양한 레벨의 패턴을 웨이블릿 조합을 기반으로 학습하는 계층적 순환 신경망 구조입니다. MLSTM은 웨이블릿 변환과 LSTM을 결합한 신경망 구조로 다중주파수 장단기 기억 네트워크라고 불립니다. MLSTM은 DWT를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통합해서 서로 다른 주파수에서 다중 스케일 서브 시계열을 생성하고 이를 각각 독립적으로 LSTM을 통해서 모델링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각 모델은 기존 딥러닝 모델에서 주파수 영역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모델의 정확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구들은 신호 처리 기법을 주로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만 활용하고 신경망 학습 과정과 직접적으로 결합하지 않아서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HRNN은 계층적 순환 신경망으로 다중 RNN 계층을 쌓아서 다양한 수준의 데이터 패턴을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각 계층은 다른 시간 해상도에서 특징을 추출하며 하위 계층 정보를 상위 계층으로 전달해서 더 정교한 표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HRNN은 주가 데이터와 같은 시계열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을 보면 HRNN의 전체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풋 단계에서는 ECVS와 CPEIS가 포함됩니다. 각각은 주가 예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변수들,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가격 이벤트를 나타내는 지표들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RNN 셀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며 각 계층마다 LC, Natural Connection을 통해서 다른 수준의 정보가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LC는 하위 계층의 정보를 상위 계층으로 전달해서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고 더 깊은 계층에서도 중요한 특징을 반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Feature Combination, PC와 Output은 다층의 RNN을 거쳐서 거친 데이터를 PC를 통해서 결합을 하고 최종적으로 주가 예측값 YT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Regularization 드롭아웃이나 배치 노멀리제이션을 활용해서 모델의 과적합을 방지하고 컨브이 연산을 통해서 시계열 패턴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MLSTM은 웨이블리 변환과 LSTM을 결합한 신경망 구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는 DWT, 이산 웨이블리 변환을 심층 학습 프레임워크에 통합해서 다중 스케일 서브 시리즈를 생성하고 LSTM을 활용해서 독립적으로 학습합니다. MLSTM의 구조로는 슬라이드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인 구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LSTM의 핵심 과정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웨이블리 변환의 적용입니다. 원본 시계열 데이터 X를 웨이블리 변환을 통해서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서브 시리즈로 분해합니다. 그림의 왼쪽 하단을 보면 웨이블리 필터를 적용해서 다양한 주파수 성분을 추출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 스케일 변환을 통해서 주가 데이터의 장기 추세와 단기 패턴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층 LSTM 학습인데 변환된 서브 시리즈는 각각 독립적인 LSTM 네트워크에 입력됩니다.
슬라이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각 레벨에서 LSTM이 각각의 서브 시리즈를 학습하는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주파수 대역별로 중요한 시계열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종 결합 및 예측 과정입니다. 자층 LSTM을 거친 후에 최종 특징 베터들을 하나의 신경만으로 결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형 회귀를 적용해서 최종 주가 예측값을 출력하는 과정을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상관 오류는 계량 경제학에서 널리 연구된 개념으로 식에서 나타내듯이 모델의 오류항, 오러텀 내에서 시간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PI는 자기상관 계수를 나타내며 ET는 시간, T에서의 오류값을 의미합니다. 선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모델에 자기상관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은 고전적 성형 회귀 모델의 기본 가정을 위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상관 오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최소 자승법 OLS를 사용해서 미지의 매개 변수를 추정하면 결과 추정값이 유효하지 않으며 매개 변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 또 무의미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크게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MLE는 확률 모델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매개 변수를 찾는 기법입니다. 또 확률 분포를 기반으로 모델을 최적화하는 핵심적인 기법으로 이 수식은 수식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세타는 추정할 매개 변수입니다. 우도함수 likewood 펑션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log likewood를 미분해서 최적의 세타 값을 찾습니다. 근데 비선형 데이터에서도 자기상관 오류는 최대 우도 추정법 MLE의 가정을 약화시키며 이는 모델 성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계량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인 선형 모델에서 자기상관 오류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데이터를 설정하고 회귀 모델을 결정한 후에 듀빈 왓슨 통계량이 일반적으로 자기상관 오류의 존재를 탐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다 높은 차수의 자기상관 오류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의 검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테스트 결과에서 자기상관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나타나면 모델을 수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원래 모델을 일련의 상관관계가 없는 모델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1번화 최소 자승법 GLS 그리고 1번화 차분법 GDM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최소 자승법 OLS를 이용하여 모델을 추정한 후에 매개변수 추정값을 통계적 속성을 보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네이웨이 웨스트 추정법이 있습니다. 소규모 데이터 샘플에서는 GLS를 사용하면 첫 번째 관측값이 손실될 수 있으며 이는 추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리스 윈스턴 방법은 초기 샘플에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GLS 및 GDM을 사용하려면 자기상관 계수 PI를 알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추정 가능한 일반화 최소 자승법 FGLS를 활용해서 자기상관 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며 다른 방법으로는 FGLS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쿠라넷 올컷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편적 근사 정리에 따르면 충분한 수의 뉴런을 가진 신경망은 어떤 복잡한 함수라도 적절하게 근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서 비선형 시스템을 적절히 학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논문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자기상관 계수와 신경망 매개 변수를 동시에 학습하는 기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실험 연구를 통해서 이 방법을 최첨단 모델, State of the Art 모델에 적용하면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셋에서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가능함이 입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메솔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완전히 관측된 일련의 주가 신호를 고려해서 이를 수식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여기서 M은 입력 데이터의 차원, T는 입력 데이터 시계열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이용해서 다음날의 종가 YT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F 괄호 안은 예측 모델을 나타내며 세타는 모델의 매개 변수, t는 슬라이딩 윈도우의 길이입니다. 그림은 제한된 이 MWDI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알고리즘은 이 모델의 처리 흐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종단 간 신경망으로 다음에 3개 블록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MWDI 블록, 그리고 HMA 블록, 그리고 푸션 DIF 블록.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그 모델의 처리 흐름을 입력합니다. DWT, 이 최대 중첩 이상 웨이블리 변환, 분해 레이어 수인 n과 출력은 예측된 가격 YT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MWDI 블럭의 처리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때 DMO-DW 웨이블리 변환의 기본 파라미터로 초기화한 후에 J는 1부터 n까지 방법을 수행합니다. 네. XJ는 DMO-DWT를 이용해서 이전 레이어의 저주파 성분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XJHRE 및 XJI는 int 블록을 적용해서 이전 레이어의 출력 값을 학습합니다. 세 번째로는 XM은 n개 고주파 서브 시리즈와 마지막 저주파 서브 시리즈를 선택하고 이 물결표 M은 다중 헤드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XM을 처리하는 용어입니다. HT는 LSTM을 이용해서 이 물결표 XM을 학습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HMA 블럭의 처리 과정입니다. YHM, 이 옆에 식을 이용해서 완전한 시간 영역 특징을 계산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YT 1단계와 2단계에서 얻은 HT 그리고 YHMA를 결합해서 처리한 후에 이 YT 이제 식 옆에 걸 활용해서 자기 상관 오류를 보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를 반환하는 리턴을 주면은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전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MWDI 블록에서는 입력 데이터의 주파수 영역 정보를 충분히 추출하고 표현력을 높이며 서브 시계열의 중요도를 구별하는 딥러닝 모듈을 포함합니다. 입력 데이터를 고주파 성분 XHJ와 저주파 성분 XLJ로 분해합니다. 상호작용 블록, 인터 블록을 이용해서 두 성분 간의 숨겨진 상관관계를 학습합니다. 이를 통해서 표현력이 향상된 고주파 성분 그리고 저주파 성분을 얻습니다. 다중해동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다중 스케일 서브 시리즈 중요도를 자동으로 학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LSTM을 사용해서 다중 스케일 시계열의 특징, 표현, HT를 획득합니다. HMA 블록에서는 개선된 홀 이동 평균을 활용해서 원본 입력 데이터의 전체적인 시간 영역 정보 YHMA를 추출합니다. 이를 통해서 MWDI 블록과 HMA 블록을 결합해서 시간 주파수 영역에서 주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 영역 정보와 완전한 시간 영역 정보를 하나의 단일 신경망 계층을 통해서 융합합니다. 두 번째에서는 마지막으로 DIF 블록을 적용해서 자기상관 오류를 보정한 최종 예측값 YT를 출력합니다. MWDI 블록은 DMO-DWT 그리고 int 블록, input attention LSTM 예측 모듈로 구성되며 이 주가의 주파수 영역 정보와 다중 스케일 특징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DMO-DWT는 주어진 시퀀스를 고주파 성분과 저주파 성분의 두 개의 서브 시리즈로 변환을 말합니다. int 블록은 변환된 서브 시리즈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원본 시퀀스의 표현력을 강화합니다. MWDI 블록은 다중 수준 이상 웨이블리 변환과 유사하게 n개의 고주파 서브 시리즈와 마지막 저주파 서브 시리즈를 선택해서 다중 스케일 서브 시리즈 다음 수익 결과값을 형성합니다. 이후에 다중 스케일 서브 시리즈를 input attention LSTM 예측 모듈에 입력하여서 특징 표현 HT를 획득합니다. MWDA 블록은 DMO-DWT 그리고
네. 입력 시계열 데이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x는 이제 xt-t 플러스 1부터 이제 xt까지 웨이블릿 그리고 스케일링 개수 계산 J번째 레벨에서 웨이블릿 개수 JT와 스케일링 개수 VJT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J는 웨이블릿 분의 수준, 레벨을 의미하고 L은 웨이블릿의 기본 길이, 이와 같이 MODWT는 원본 시계열과 동일한 길이의 웨이블릿 및 스케일링 개수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인트 블럭은 서브 시리즈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표현력을 향상하는 블럭으로 기존의 시계열 분석 기법에서 간과되던 서브 시리즈 간의 관계를 보완합니다. 이 과정으로는 첫 번째로 서브 시리즈 XJH 빗 그리고 XJL에 대해서 1D 학습곡을 수행하여서 특징을 추출합니다. 서로 다른 서브 시리즈 간의 핸다발드 곱을 수행해서 스케일의 변환을 적용합니다. 세 번째로는 변환된 서브 시리즈와 원본 서브 시리즈를 합쳐서 새로운 서브 시리즈 XJH를 생성합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아더월드 곱 연산을 의미하는 어더트는 의미합니다. 인트 블럭은 서브 시리즈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표현력을 향상하는 블럭으로 기존의 시계열 분석 기법에서 간과되던 서브 시리즈 간의 관계를 보완합니다. 이 과정은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예측을 위한 LSTM 적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측 단계에서는 LSTM을 사용해서 최종 출력을 생성합니다. LSTM은 RNN의 변형 모델로 기울기 소실과 기울기 폭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LSTM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HT는 RD, 이거는 히든 은익 상태의 벡터, 그리고 밑에 XMT는 다중 스케일 서브 시리즈 값입니다. 결론적으로 MWDI 블럭은 주가 데이터의 시계열 패턴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DMO, DWT, 인트블록, 인풋 어텐션 LSTM을 결합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간 주파수 영역 정보를 효과적으로 추출하고 다중 스케일 데이터의 중요도를 학습해서 예측 성능을 극대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HME는 가중 이동 평균의 변형으로 기존 이동 평균보다 평균을 더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만들면서도 로그 지연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금융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어진 주가 시계열에 대해서 HMA는 저 밑에 수식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N은 이동 평균의 길이이고 int는 라운드 다운 함수, 그리고 이제 HMA는 이전 WMA보다 가중치를 동적으로 조정해서 보다 정교한 이동 평균을 생성하는 기법입니다. 기존 WMA 한계점도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 이 기존의 WMA는 과거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성형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장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CNN을 적용해서 비선형 매핑을 학습하고 시계열 내의 로컬 특징을 효과적으로 추출을 합니다. 이런 CNN은 이미지 처리뿐만 아니라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각기 다른 타임 윈도우에서 지역적 특징을 학습하는 데 유용합니다. CNN을 활용한 개선된 HMA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 기존 HMA에서 고정된 가중치 2와 마이너스 1을 CNN을 통해서 학습 가능한 피라미터 알파와 1-알파로 대처합니다. 이를 통해서 딥러닝 네트워크가 가중치를 적응적으로 조정하며 보다 러브스트한 HMA 평균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플럭을 거친 후에 원본 시키스 정보를 포함하는
YHMA를 얻습니다. 이때 CNN이 적용된 이 블럭의 수식은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됩니다. 네, 이 YHMA는 최종 출력값, 그리고 렐루는 활성화 함수, 그리고 컨브이는 CNN 기반의 확성겁 연산이고, PAD는 패딩 연산, KS는 합성구 외의 커널 크기이며, 마지막 알파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입니다. 이건 이제 기존 HMA 고정 가중치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HMA 역할로는 기존 설명드렸다시피 WMA 한계를 극복해서 CNN을 활용한 학습 가능한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두 번째로 딥러닝 기반의 가중치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서 보다 적응적인 평균을 생성합니다. 세 번째로는 HWDMI 블럭에서 추출한 주파수 정보와 결합해서 타임 도메인 정보를 동시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HMA 블럭을 통해서 모델은 주가 시계열에서 더욱 정교한 특징을 학습하고 시간 및 주파수 정보를 모두 활용하는 예측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옵션 DIF 블럭은 MWDI 블럭과 HMA 블럭에서 수출한 특징을 결합해서 주파수 영역 정보와 시간 영역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가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블럭입니다. MWDI 블럭에서 웨이블리 변환을 활용해서 주파수 영역 정보를 제공하고 HMA 블럭에서는 적응형 이동 평균 비법을 사용해서 시간 영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특징의 세트는 단층 신경망 원 레이어 내추럴 네트워크를 통과한 후에 결합돼서 최종 예측 값을 생성합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W1 그리고 W2는 학습 가능한 가중치, 그리고 밑에 보이는 YT는 최종 예측 값을 의미합니다. 자기상관 오류 보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은 매우 복잡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는 종가 클로즈 프라이스 데이터만 사용하지만 도입부 인트로듀션에서 분석한 것처럼 일부 중요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자기상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수식은 다음과 같고 각각의 설명은 ET는 시간 t에서의 오류, 그리고 엡실론은 비상관 오류, 그리고 PI는 자기상관 계수, 실제값과 예측값 차이는 또 이제 다음 밑에 수식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이제 이 F 가루는 예측 모델, 그리고 세타는 모델의 파라미터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자기상관 오류 보정 방식 개선은 이제 시계열대 예측에서 자기상관 오류를 1차 선형 오류로 제한하였습니다. 하지만 주가 예측과 같은 복잡한 문제에서는 1차 선형 오류 보정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딥러닝 기반 접근법을 도입해서 자기상관 오류 보정을 주가 예측 모델 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기존 연구의 방법을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선형 자기상관 보정입니다. 이 방법은 주가 시계열을 비선형적이고 동적이기 때문에 또 선형 방식으로는 자기상관 오류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자기상관 계수를 비선형적으로 학습, 피팅하고 강력한 비선형 표현력을 활용해서 자기상관 오류를 보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차 자기상관 보정 적용입니다. 주가 데이터는 비선형적이면서 매우 비정상적이고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므로 일반적인 시계열보다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1차 자기상관 오류 보정을 넘어서 3차 P3 자기상관 보정 방식을 채택해서 더욱 정교한 보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한 다음과 같이 비선형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PSI 수식은 비선형 네트워크의 함수. 또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 함수를
LSTM을 사용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모델 구현에서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사용해서 제공되며 이는 이미 알려진 데이터는 수식과 같습니다. 이때 모델의 복잡도를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 수식인 xt-t 플러스 1 이후에 이전의 데이터는 xt-t 플러스 1 다음과 같이 근사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최종 예측 결과에서는 이 위의 보정 과정을 적용한 후에 최종적으로 예측된 주가 값은 수식과 같이 결정이 됩니다. 이 퓨전 DIF 블럭은 모델의 자기성각 오류를 효과적으로 수정해서 주가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실험의 목적은 이 모델의 성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금융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최신 5개의 딥러닝 모델과 비교해서 이 해당 모델의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 모델의 적응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7개의 글로벌 금융시장 지수와 6개의 개별 주식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주가 지수, 신흥시장이었던 이 SSE 종합지수 중국과 NIFTY 50 지수, 인도의 이러한 지수를 사용했고, 세미 선진 시장에서는 항생지수, 홍콩과 일본의 DK225 지수를 사용했습니다. 디벨롭 마켓에서는 미국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를 사용했습니다. 개별 주식으로는 각 시장에서 대표적인 주식 6개를 선정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과 작은 종목을 선택해서 분석을 실행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테이블 그래프는 테이블은 실험에 사용된 주가지수 데이터셋의 개요입니다. 이 표는 각 주가지수 데이터셋의 시장 유형, 샘플 개수 및 입력 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셋은 종가 클로즈 프라이스 기반으로 예측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보시면 이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의 종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로스 펑션 손실함수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델의 학습을 위해서 스무스 L1 로스를 사용했습니다. 이 스무스 L1 로스는 그레디언트 익스플로전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이상치 아우터에 덜 민감하며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베타는 1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예측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4가지의 대표적인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MAP, 이 MAP는 퍼센트 단위의 오차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값이 낮을수록 정확도가 높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로는 RRSE, 표준 편차 기반의 정교화된 RMS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크기의 영향을 제거해서 샘플 간의 변동성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값이 낮을수록 좋은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CORR, 상관계수인데 실제 값과 예측값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수식입니다. 이건 값이 클수록 정확도가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DS, 방향 대칭성이 있는데 이는 실제 가격 변동과 예측 가격 변동이 같은 방향인지를 평가하는 수식입니다. 이건 값이 높을수록 성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주가 지수의 데이터의 평균 예측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델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시계열 예측에서 널리 사용되는 최신의 5가지 모델과 비교했습니다. 모델의 선정 과정은 먼저 첫 번째 CNN을 활용한 시계열 데이터의 모델링으로 확장된 수용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연 합성곡을 사용했습니다. 구성은 총 4개의 은닉층, 각 층의 지연 계수 딜레이션 팩터를 2로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MLSTM인데 이는 이산 웨이블리 변환 DWT를 활용해서 다중 스케일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각 서브 시리즈를 독립적으로 LSTM 네트워크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였던 이 SFM 모델은 LSTM을 개선해서 어닉 상태를 서로 다른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하는 게이트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이때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는 그리드 서치로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NPAS 모델은 완전 풀리 컨텐티드 레이어와 전차 연결을 활용한 심층 신경망으로 이전에 M4 시계열 예측 대회에서 최고 성능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관찰 결과입니다. 이 표와 그림을 보시면 해당 모델이 이 연구에서 개발된 해당 모델이 MAP 및 RRS에서 모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최적 모델 대비 MAP 12.78%, RLSE 4.51%, 3.39% 향상되었습니다. CORR 지표에서는 대부분 모델보다 우수하나 S&P 500 및 DJI 데이터에서는 SFM 모델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MWDI 네트워크는 다양한 금융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 6과 그림 6을 보시면 개별 주식 예측에서도 해당 모델이 압도적인 성능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MAP가 10.2% 향상되었고 RRSA는 8.73%, CORR은 0.66%, DS는 3.9% 향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별 주식 예측에서도 기존 모델 대비해서 높은 정확도를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해당 모델이 다른 모델보다 우수한 이유를 좀 더 분석을 해본 것으로 설명을 드리면 CR 데이터의 시간 주파수 및 다중 스케일 패턴을 효과적으로 포착한 것이 그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TCN과 PFRN은 NBEATS는 딥러닝 구조를 활용하지만 명시적인 데이터 분해 없이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허나 이 모델에서는 DMO, DWT, 입력 어텐션, DIF 블럭을 적용해서 효과적으로 정보 추출하고 처리하고 예측 오차의 보정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종 결론으로 해당 모델은 주가 지수 및 개별 주식 예측에서 모든 기준의 모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대 오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높은 안정성을 보여줬습니다. 다양한 금융시장 환경에서도 일관되게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MWDI 네트워크는 금융 시계열 예측에서 효과적인 모델로 평가되는 것으로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개별 모듈의 효과 분석입니다. 이전에 제안한 모듈들의 효과를 추가로 검증하기 위해서 MWDI 네트워크를 변형해서 6가지 모델을 생성하고 주가지수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WDIF는 DIF 블럭을 제거한 MWDI 네트워크입니다. WRHO는 1차 차분 모듈이 포함된 MWDI 네트워크고, 세 번째는 인트 블록을 제거한 모델, 네 번째는 입력주의 메커니즘, 인풋 어텐션을 제거한 모델, 다섯 번째는 HMA 블럭을 제거한 모델입니다. 여섯 번째는 고정된 이제 MODWT를 사용한 MWDI 네트워크입니다. 테이블 7에서는 각 변형 모델들과 기존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또한 그림에서는 세 가지 평가 지표의 평균 값을 시각화해 주었습니다. 이제 표를 보시면 모든 평가 지표에서 MWDI 네트워크가 6가지 변형 모델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제한된 모델들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DIF 블럭의 효과를 보실 텐데 이 블럭이 없는 모델에서는 SSE 및 NIFTAY 데이터셋에서 최악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MWDI 네트워크는 WRHO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 DIF 블럭이 효과적으로 자기상관 오차를 줄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L정 박스 검정 결과에서 해당 모델이 p-value가 0.1보다 큼으로써 자기 상관이 없고 이 WDIF는 p-value가 0.1보다 작고 언더도 3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자기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WRHO는 p-value가 0.1보다 크고 그리고 leg 지연값이 1이기 때문에 1차 자기상관 오차만 제거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의 효과를 보실 텐데 이 효과는 MAPE 및 RRS20표에서 최악의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박스 플롯 분석에서 이 해당 메커니즘이 제거된 모델의 평균 및 중앙값이 기존 모델보다 유의미하게 너무 높음이 확인되었습니다. DMO-DWT는 자기 시장 변화를 반영해서 웨이블릿 개수를 동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고정된 MODWT보다 DMO-DWT 개수가 더 크며 최근 시점의 데이터 반영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림은 그것을 증빙하는 시각화 자료입니다. 인트 블록과 HMA 블록의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 제거된 모델의 성능을 비교해 봤을 때 MAP가 19.79% 높아졌으며 RRSA는 17%에서 높아졌고 두 번째 HMA가 제거된 모델은 MAP가 16.11%, RRSA가 14.97%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인트블럭과 HMA 블럭이 주식시장의 예측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영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절에서는 MWDI 네트워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분석했습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크기인 T와 LSTM 은닉 상태 크기인 H, DMO, DWT 분해 개수인 D를 NAS, 나스닥 데이터를 사용해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T의 영향으로는 각 슬라이드 윈도우에서 입력되는 데이터의 길이를 나타냈는데 T가 해당 8, 16, 24, 28, 48일 때 이제 T를 8, 16, 24, 48로 설정하고 나머지 하이퍼 파라미터는 그대로 유지해 줬습니다. 이때 성능을 비교했을 때 T가 24일 때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T가 너무 작으면 장기적인 추세를 제대로 학습할 수가 없고 T가 너무 반대로 크면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서 유효한 정보 추출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은닉 상태 크기인 H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H는 LSTM이 학습하는 피처 개수를 의미하는데 32, 64, 128, 256, 512로 설정을 해주었고 나머지 하이퍼 파라미터는 동일하게 유지를 해주었습니다. 이때 H가 256일 때 최적의 성능을 보인 것을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H가 너무 작으면 모델의 표현력이 제한되고 반대로 너무 크면 모델이 과적합되거나 훈련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훈련 시간과 성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H는 128을 기본 값으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DMO DWT 분해 개수 T의 영향입니다. 1, 2, 3, 4로 설정을 해서 실험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D가 3일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D가 너무 작으면 시간 주파수 패턴 추출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측 성능이 제한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크면 불필요한 분해로 인해서 노이즈가 포함되기 때문에 반대로 성능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모델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모델 안전성 분석에서는 해당 모델이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뛰어난 예측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성능 평가 지표는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하며 모든 모델을 5회 학습해서 평균 및 표준 편차를 기록했습니다. 결과 분석으로는 모델의 표준 편차가 가장 낮고 높은 안정성을 보이는 것을 입증하였고 또한 모델 간 표준 편차를 비교했을 때 해당 모델이 탁월한 안정성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MWDI 네트워크에서 가장 연산량이 많은 부분은 다중헤드 어텐션 연산입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고 그러나 다중헤드 어텐션이 없는 모델에서는 LSTM 대비해서 약간의 시간 증가만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림에서는 모델별 학습 시간의 비교를 해보았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MWDI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기존 모델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병렬 연산, 매개 변수의 공유, 희소 행렬 최적화 등에 따라서 훈련 시간이 변동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설명드리면 본 논문에서는 다중 수준의 웨이블릿 변환 상호작용 네트워크인 MWDI 네트워크를 제안하여서 주가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켰습니다. 해당 네트워크는 MWDI 블럭과 HMA 블럭을 통해서 주파수 및 시간 영역 정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며 DIF 블럭을 활용해서 자기상관 오차를 보정하였습니다. MWDI 블럭은 주가 시계열의 주파수 영역 정보를 추출 및 강화하였고 HMA 블럭은 원본 시계열에서 주파수 정보를 보완적으로 추출하였습니다. DIF 블럭은 주가 예측에서 자기상관 오차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이는 L정 블럭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해 주었습니다. 주요 연구 결과에서는 실제 주가 데이터에 대한 벤치마크 실험 결과 MWDI 네트워크는 최신 주가 예측 모델 대비해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모듈별 효과를 검증하는 절제 실험을 통해서 각 모듈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계점으로는 동적 주가 시계열에서 개념 컨셉 드리프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주가 시장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데이터의 통계적 속성이 달라지는 개념 드리프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드리프트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향후 불안정한 환경에서 적합한 평가 방법을 통합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서도 예측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 연구의 논문을 참고해서 불확실성 하에 주가 예측 기법을 분석하고 메타러닝 기법을 적용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 예측 모델 탐색으로는 본 연구는 데이터 전처리 기법을 중점을 두었으며 예측 모델로는 LSTM을 사용해서 높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LSTM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최신 모델로 탐색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특히 HRNN이나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과 같은 최신 신경망 구조를 적용해서 더 강력한 주가 예측 모델을 구축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MWDI 네트워크는 비선형성, 비정상성, 복잡성 등의 특성을 가진 주가 데이터 분석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인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네, 지금까지 네, 해당 모델에 대한 연구 논문을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